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걸 경험했어요. 갑자기 컴퓨터가 그냥 퍽 가는 바람에 화면이 다 새카매지더라고요. 조종한다고 손 봤는데 오늘 미진한 부분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자, 오늘은 제가 뭘 준비했냐면요. 사람들이 아프게 되는 건 무엇 때문에 아팠는지 아는 경우가 있고, 아픈데 무엇 때문에 아픈지 이유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이번에 이제 며칠 전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곧 명절도 다가오고 많이 움직이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리 조심해도 아프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원인을 좀 분석할 수 있고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발가락이 미친 남자 발미남 손태석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은요, 야외 활동, 등산, 운동, 기타 등등의 실생활 속의 모든 움직임이 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 자신부터 확인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잘못된 운동을 확인하는 발가락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함께 볼 건데요. 첫 번째 제목이 잘못된 운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에서 영상과 사진을 준비했는데, 알차게 준비했지만 안타깝게 날아가는 바람에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거나 등산을 하거나 따로 운동장에 운동하거나 또 홈트레이닝, 홈트를 보면서 같이 화면으로 운동하는 경우 있는데, 단순하게 어디 부딪히지 않았는데, 이렇게 멍들지 않았는데도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어디가 아파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왜 아플까 물으면 모두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그것은 곧 발가락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준비하면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잘못된 운동으로 나타나는 현상 사진 자료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발은 모두가 평발이거나 까치발입니다. 여기 평발이거나 까치발인데, 이 평발과 까치발은 모두가 다시 어디에 모이냐면 나이가 먹거나 발가락에 힘이 없거나 근육이 퇴화되거나 또는 발가락의 운동량이 현재 줄어들면 복합성발이 된다는 겁니다. 복합성발. 그래서 중간 정발이 있죠. 이 발들이 바닥이 평평해지면서 주름이 많이 생기고 운동 능력이 움직이고 싶어서 잘 못 움직이는 발가락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평발이거나 무제반증이거나 발바닥에 굳은 살이나 티눈이 있거나 발가락 모양이 좀 이상하다. 특히 여기는 지금 자료가 없지만 내 발톱의 모양이 이상하다 싶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잘못된 운동을 안 하고 싶어도 아무리 조심해도 자기 자신을 자꾸 아프게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운동을 한다. 실생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운동을 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아주 쉬운 발가락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좀 생소한 건데 소근막류라고 그러죠. 내 다섯 번째 발가락이 지나치게 눌려가지고 안쪽 꺾이면서 중족 관절 부분이 염증이 발생되는 부분을 갖다가 소근막류 합니다. 또 다음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이 요즘 현대인들에게 많이 더 나타나는 거죠.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이런 것이 나타나죠. 지금 이 무지해반증과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여기 소근막류 이 네 가지는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약이 없다 그러는데, 이것들이 왜 나타나냐 봤을 때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발가락에 가장 먼저 나타나고 진행 정도도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가락만 잘 관리하면 내가 잘못된 운동이 시작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예방도 가능하고 운동으로 치료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청년기와 장년기의 발가락 특징들을 보면 나이 먹어서 아픈 거 아니라 발가락 구조에 의해서 통증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곧 뭐냐? 나이를 불문하고 발가락에 문제가 되게 되면 잘못된 운동이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의식하고 바로 걷고 싶어도, 바로 운동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발가락이 잘못되어져 버리면 내가 아무리 의식하더라도 안 되지만 무의식 상태에서 잘못된 운동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고요.
이 내용들은 뭐냐면 이 특징들은 넘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통증과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잘못된 운동이 되게 하는 발가락의 근본적 원인을 제가 한번 꼭 풀고 싶었어요. 이 발가락이 왜 잘못될까? 이 잘못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걸 봤을 때 여러분 앞에 한 가지씩 크게 세 가지로 풀었는데요. 이겁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 국내 한국만 그렇지 않아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모든 부분이 동일하게 연결된다는 걸 확인했어요. 흙문화 소멸. 이 흙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편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인공구조물들이 만들어집니다. 인공구조물들은 신발을 대표해가지고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 타일, 그 다음에 고무바닥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견고하고 깨끗하고 편리하게는 되지만 발가락을 철저하게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이걸 초점을 맞춰보시고요. 이 특징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뒤에 설명되지만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 체질 편중 문화, 모든 자료들이 체질에 의해서 운동, 미용, 건강이 결정된다고 많은 게 결정되어 있는데 이 발미남이 발가락에 미쳐보니까 발가락의 구조를 바꿔놓는데 발가락의 구조는 신체의 구조적 영향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봤는데 점점 악순환된 고리로서 그 다음 세대로 대물림 되는 걸 갖다가 유전적 환경이라고 이름 지어봤어요. 체질 편중 문화 속에서 체형을 살피지 않으면 이 유전되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변화시키지도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두 번째로 유전적 환경이라고 한다고 보고요. 자, 세 번째는 이거 참 발미남이 이걸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이게 뭐냐면 자세와 행동 습관. 이거는 뭐냐면 의식한 것과 의식하지 않은 것 포함된 겁니다. 이것을 생활과 운동으로 풀 수 있는 건데요. 자세와 행동 습관을 확인하지 못하는 생활과 운동 환경이 국내외 모든 생활과 환경 속에 존재하더라를 발견했습니다. 즉, 이 인공구조물 환경과 유전적 환경과 생활과 운동 환경 속에서 확인하지 못할 때 뭐가 만들어지느냐? 자동적으로 잘못된 운동이 되어져 버리더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지금까지 그 많은 예산, 대한민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 예산이 약 한 100조 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 예산이 점점 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곧 우리 주머니에 있는 세금과 관련된 돈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돈인데 아무리 애를 쓰고 국가가 애를 써도 단체가 기업이 애를 써도 이 커버가 잘 되지 않고 점점 통증이 많아지는 이유는 뭘까 봤을 때 위에 인공구조물 환경, 유전적 환경, 생활과 운동이 바른 운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 바른 자세이냐 바른 행동 습관이냐를 확인하지 못할 때에 만들어지는데 곧 뭐냐면 아무리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잘 잡히지 않는다는 원인을 지금까지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이게 어렵거나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모두가 세 가지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아프고 다치고 재발하는 것이 점점 심해져 간다는 것인데 오늘 발가락이 잘못되는 것을 가지고 연결선상에서 자세와 행동 습관을 풀었을 때 잘못된 운동이 되어지는데 언제 되어지느냐? 실생활과 운동 환경.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실생활이 잘못된 운동이 되더라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발가락을 확인하면 내가 잘못된 운동을 하는지 바른 운동을 하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운동이라는 것이 뭐냐면 오늘 처음 들어오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잘못된 운동은 뭐냐면 타인이 또는 다른 환경 속에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을 잘못된 운동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운동을 계속 할 것이냐? 모든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가락에 미친 남자, 발미남은 발가락을 통해서 잘못된 운동을 하긴 하면 발가락을 통해서 바른 운동이 되는 운동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발가락을 통해서 잘못된 운동을 하긴 하면 바른 운동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운동을 구체화시켜서 확인해주는 운동도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운동을 통틀어 묶어서 신체 밸런스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신체 밸런스 운동을 하고 시작을 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필요합니다. 뭐냐면 발가락에 착용하는 발가락 운동용이라는 것인데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뭔 얘기냐면 우리 물속에 들어가는 스킨스쿠버를 하게 되면 물속에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물갈퀴를 착용하고요. 우리가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타려고 하면 반드시 발 아래에 스키를 착용해야만 스키를 놀이를 하거나 운동을 할 수 있죠. 또는 축구할 때는 축구화 또는 우리가 그 야구를 하거나 농구를 할 때도 그 맞는 신발을 신듯이 이제는 이 신체 밸런스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발가락에 발가락 운동용을 착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집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도구로서 더 안전하게 실생활과 운동이 신체 밸런스 운동을 하게 도와주는 도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본적인 운동이 되는 신체 밸런스 운동은 내가 나를 아프게 하는 운동, 잘못된 운동을 했으니까 내가 나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운동을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신체 밸런스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고 오늘 안내는 마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발가락이 잘못된 운동을 보여주는 근본적인 이유인데 이 발가락부터 기준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발가락은 지골이라는 부분, 보여지는 발가락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발가락이 있는데 중족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발가락이라고 하는데 이 발가락은 정적 자세, 사람들이 서 있을 때, 멈춰 있을 때 자세를 볼 수 있는 기준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로는 동적 자세, 그 사람이 움직임이 어떠한가, 잘못된 움직임을 갖느냐, 바른 움직임을 갖느냐를 봐줄 수 있는 통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가락의 밸런스를 확인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발가락을 볼 때는 반드시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뭐냐면 발가락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구조적으로 보는 거죠. 구조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자주 공부하고 이것을 제가 교육청에 인가를 받은 정식 기관을 설립해서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구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발가락 기능과 보이지 않는 역할을 보게 할 때에 구조 기능 역할을 본다는 것은 곧 발가락의 밸런스와 운동 능력을 보는 것이고 발가락의 구조와 운동 능력은 곧 그 사람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요. 곧 발가락의 구조 기능 역할은 신체의 구조 기능 역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신체의 구조 기능 역할을 볼 수 있는 건데 이 특징은 뭐냐? 그 사람의 자세와 행동 습관, 알고 하는 행동 습관, 모르고 하는 행동 습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습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습관을 다 보여주는 것이 발가락인데 곧 이 자세와 행동 습관은 잘못된 운동이 되느냐, 바른 운동이 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체 활동을 하는 모든 운동 가운데나 등산이나 야외 활동할 때 이전에 내 발가락을 점검을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도움되는 정도는 내가 조심할 수 있구나. 이런 자세에서는 내가 위험할 수 있겠구나를 좀 더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내가 무리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곧 뭐냐? 자세와 행동 습관이 나타나는 발가락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잘못된 운동, 행동 습관을 보여주는 발가락은 여러분들도 구조로 보면 첫 번째 발가락이 잘못되면 어떻다는 걸 보게 할 수 있게요. 이걸 평면도 방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평면도 방법을 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머리라는 단어와 목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은 엄지발가락을 뜻하고요.
왼쪽으로 하면서 위, 눈, 귀, 신장 방광에 포위된 발가락은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을 보시면 되는데 관련된 발가락이 구조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반드시 관련 부분에 문제가 점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밸런스와 운동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그곳이 점점 많이 아파지게 생활하고 운동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신체 밸런스 운동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이 잘못된 운동이 되어서 나를 안 좋아지게 만들었으니까 발민하면 운동에서 사기했어. 잘못된 운동은 반드시 바른 운동이 되는 좋은 운동이 되는 운동이 있구나 해서 이름을 붙인 걸 갖다가 신체 밸런스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신체 밸런스 운동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이해하고 행동할 때에 점점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것이 저희 주장이고 또 여러분이 체험 체득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사지오지라는 것은 다섯 번째 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인데 요 사지오지가 잘못되어 버리면 그 사람의 체형과 체질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신장 방광 쪽에 문제가 오게 되면 반드시 독소 노폐물이 배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잔류된 독소 노폐물들은 다시금 내 몸을 오염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개념에서 바라보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균형을 잡아서 구조적으로 바꿔주는 부분을 체형적인 요소고 질적인 부분은 체질적인 요소인데 우리 인체, 신체, 몸은 이 체형과 체질이 5대5, 50에 50이 되어서 온전하게 밸런스를 유지할 때에 온전한 운동 능력이 나와주고 이 운동 능력을 통해서 온전한 건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발미남이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연결되어서 밸런스 잡아주면 나머지 삼지, 이지, 엄지는 우리 몸과 인체를 추진, 도약, 이동 방향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는데 체질과 체형의 밸런스 무너진 상태에서 이지, 삼지, 삼지를 계속 쓰게 되면 반드시 삼지, 이지, 엄지에도 구조적, 기능적, 역할적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밸런스와 운동 능력이 실추되는데 어디까지 오느냐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발가락의 밸런스와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 근육과 관절과 신경이 마비되고 죽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곧 집에서 여러분이 함께 영상을 보는 분들도 지금 내 발가락을 움직여봐도 내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좀 더 깊이 감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 끝내고요. 자, 그런 예를 한번 더 봤어요. 여기에 1차 측정했을 때에 저희가 밸런스 케어, 이런 신체 밸런스 운동을 해가지고 달라지는 것을 종합병원과 제외해서 전신 엑스레이와 혈액 검사로 확인해드리고 또 제가 발명한 체형 측정기가 아니라 밸런스 측정기를 가지고 확인해서 달라져가는 것을 확인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 참여하는 분들, 문의하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1차 측정할 때 이 사람의 발가락의 밸런스와 운동 능력인데 여기에 4차 측정, 1년 걸렸을 때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면 톤, 탄력, 주름 또는 요분의 근육의 배열과 골격의 배열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우리 신체에 영향을 주는지 볼 수 있도록 발가락의 1차 측정 때의 운동 능력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움직여보라 그러면 엄지발가락을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였죠. 오른쪽 들어봐. 이 움직이지 않는 발가락은 내가 걸어가고 싶어도 잘 걸음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이고 다 올라오네. 움켜잡고 싶어도 잘 움켜잡고 엄지발가락만 눌러봐. 들고 싶어 잘 들어지지 않다는 거죠. 눌러봐. 이러면 걸을 때 왼쪽 낙상이 쉽고 넘어지기 쉽고 한번 들어봐. 그걸 억지로 움직이게 되면 내 몸을 들어봐. 점점 경직되게 해서 발가락의 운동 능력이 내 몸의 운동 능력이 연결되어서 그것이 나타나 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자, 됐어요. 그 다음에 통증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고통. 이렇게 다 움켜 그것은 잡아봐. 다르게 풀면 밸런스와 운동 능력, 꽉 잡아, 잘못된 꽉 잡아. 운동으로 꽉 나타난다는 잡아. 것을 꽉 발가락을 잡았어요?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엄지발가락 첫 오른쪽 선택 때는 들어보세요. 들어요? 들어요? 이게 달라지기 쭉 들어요? 시작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민첩해지고 자, 꽉 눌러요. 이렇게 좋아요. 되면 자, 왼쪽 오늘 들어요. 쭉 들어요. 시간이 오늘 좀 자, 꽉 중간에 눌러요. 멈춰 얘가 말안 있으면서 듣지, 그죠? 조금 꽉 많이 눌러요. 시간이에요. 됐어요. 전체 이렇게 움켜 잡아봐요. 꽉. 좀 세워서 꽉 잡았어요? 자, 그대로 있어요. 우리 발가락 얘가 쪽에 힘이 없어요. 자, 다음으로 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꽉 잡아요. 죄송합니다. 꽉 잡아요. 이러면 이분이 엄지발가락 걸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걷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보이죠. 1차 때는 손을 놓지 못할 거, 몸은 불안해집니다. 넘어지려고. 이렇게 달라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점점 발가락에 힘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달라지냐면 걷는 속도라든지 또는 언덕을 올라가는 힘들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분이 참석하고도 정말 달라진 것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면 어떨까? 그 정도 맞죠? 천천히 해서 힘 얻으세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사용을 안 너무 해도. 좋아요. 그렇지. 이제 확인해야 되죠. 지금 천천히 걷는 속도하고 좀 빠르게 걷는 속도하고 마지막에는 언덕길을 위주로 만들어가지고 좀 더 힘들게 했는데 1차 측정 때는 지금 천천히 걷는 것도 불안을 못 걷는 상태인데 이분은 점점 힘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천천히 걷는 거, 빠르게 걷는 거, 언덕길 걷는 걸 다 해도 점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오히려 이게 정말 사실이 할 정도로 많이 달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나서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준비한 내용이고요.